여러분들 며칠 전에 진짜 요상한 뉴스가 떴죠.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적이 OECD에서 2위를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제껴. 일본, 중국 다 비켜봐. 우리 대한민국이 2위? 폼 미쳤습니다. 리얼로다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리서치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OECD 35개의 나라 경제 성적 랭킹에서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응이 솔직히 극렬하게 갈리고 있어요. 에? 제가요? 내가 2위? 왜요? 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와, 또 대한민국입니까? 또 너냐? 국뽕을 치사량으로 맞은 듯한 반응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기습숭배할 만도 해, 2위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도 놀랐고 여러분들도 놀랬을 그 기사, 알고 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성적 2위? 2단계? 그럼 1등은 어딘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요, 이 기사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름 없는 언론사의 기사냐? 아니죠. 공신력이 오지게 넘치시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갓코노미스트 형님께서 냈던 기사입니다. 여기 이 형님들의 자료에 따르면요, 진짜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 찍혀 있습니다. 오이 믿고 있었다고. 대한민국 좋습니다. 이대로만 갑시다. 이대로만 가면 우리 경제 진짜 대국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지금 1등은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노잼이니까 살짝 가려놨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 형님들이 각 나라들을 경제 성적으로다가 딱 줄을 세워놨는데, 아니 대체 뭘 기준으로 두고 경제 성적을 냈냐? 요것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항목은요, CPI라고 해서 근원 물가 지수고요. 그 다음이 인플레이션 폭, 그리고 쭉쭉 GDP의 성장률, 고용 증가율, 주가 수익률, 요 5가지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두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한두 가지 경제 지표만 쳐다보고 이 나라들을 순위를 매긴 게 아니라 5가지 지표라고 한다면 나름 종합적으로 경제 성적을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지표를 보는 기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코노미스트는 작년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를 기준으로 두고 경제 지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2등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봤을 때는 아작이 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예상치 못한 승리랄까? 아주 그냥 치사량의 국뽕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도 제대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무튼 우리의 성적표 한번 보자고요. 근원 물가지수 CPI가 우리 대한민국은 최근 1년 동안 3.2%. 아, 그렇군요. 저희가 잘한 거였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통계청에서 냈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2월 4일 기준 대한민국의 CPI가 3.3%로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3.2%와 크게 오차는 없는 수준이에요. 아, 뭐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걸 해냈다고? 역시 해낼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 CPI를 차트로 한번 봐보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등하게 잘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2022년 3분기 시절, 그 시절에는 우리 CPI가 너무너무 높았어서 현재 2023년 12월의 CPI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저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저효과는 기준 시점의 위치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어 보일 때도 있고 부풀려져 보일 때도 있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요인 때문에 작년 CPI가 많이 높았던 상태였다면, 그리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잡았다면요, 올해 경제 상황이 원래 궤도대로 돌아온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CPI가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저의 뜻은요, 어떤 것의 바닥이 되는 부분으로요, 통계의 기저, 그러니까 바닥의 위치가 달라지면 일종의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기저 효과입니다. 경제 침체가 일어나고 불황일 때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요, 경제 지표가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나올 때가 많죠. 작년에 너무 날아가버린 나머지 올해에는 조금만 잘해도 다시 보니 선녀 같았다는 느낌이랄까? 통계는요, 표본이나 기간, 지표 등으로 언제나 함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저 효과로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더욱더 좋게 부풀려져 보이게 하는 경우죠. 아무튼 이코노미스트 형님들은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는지에 대한 말도 빼먹질 않았는데요. 이 형님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원 물가지수를 잘 잡은 이유는 물가 상승을 잘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이 택한 방법은 중앙은행이 먼저 나서서
작년부터 상대적으로 조기에 과감한 금리 인상에 나섰기 때문에 지금은 그로 인한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 지켜보고 계셨군요, 이코노미스트님.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처신 잘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이 형님들이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조금 돌려깐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물가 잡겠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요, 인플레이션을 단속하려고 하고 슈링크플레이션도 다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못 올리니까 선택했던 방법이 물건의 양을 줄이는 거였는데 지금 정부는요, 아니 가격 올리지 말라고 했더니 양을 줄여버린다고요? 이거 바로 실태조사에 나서고 걸리기만 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진짜로 싫어합니다, 이 말이. 정부는 12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선 기업들이 물건 가격을 올리는지 양을 줄이진 않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 양을 줄인다면 꼭 포장에 표시하거나 판매 장소에서 알리도록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할 지표가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 GDP 성장률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이코노미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1.6%로 찍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1.6%? 전혀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 왜 2등일까 싶어요. 물가 쪽에 점수를 너무 많이 준 것 같긴 해. 왜 자꾸 우리 경제가 좋다고 하는 건데, 왜 2등인데? GDP 성장률만 봤을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좋은 성적을 냈던 나라들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을 거냐가 화두긴 했어요. 그 과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잘했긴 했지. 기름값도 오르고 반도체 가격, 곡물 가격 진짜 안 오르는 게 없긴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지표, 고용 증가율 지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저냥 했습니다. GDP 성장률 1.6%, 고용 증가율 1.1%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쩐다? 압도적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건요, 대한민국의 주가 수익률. 이거 솔직히 제대로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표가 매우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주가 수익률이 7.2%로 미국의 주가 수익률 4.3%보다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다고 나왔어요. 와,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 찌찌가 웅장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미국의 나스닥은요, 지금 막 15,000포인트 넘기고 매일매일 축제, 매일매일이 사상 최고로 막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그냥저냥 해요. 우리 코스피 아직도 2,500, 2,600에 막 갇혀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주가 수익률 7%대? 이거 돌려가서 매기는 거죠 지금 솔직히. 지들은 뭐 정고점 뚫으면서 우리 성적은 무슨 2위래. 내 주식은 오르지도 않았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 형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불타올랐던 건 맞습니다. 허나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제 미국의 주식시장 실적은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와, 이게 또 킹플레이션이? 요번 경제 성적은요, 우리 대한민국 킹플레이션만 반영하면 죄다 좋게 나와요. 아니 뭐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낮아도 그렇지 주식시장을 비교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천조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요, 제가 2023년 경제 성적 2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1등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경제 성적 1위에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1위 나라는요, 바로 그리스입니다. 띠용? 요런 리액션 나오시는 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스라고 하면은 10년 전에 국가 부도 위기를 겪은 그 나라 아니답니까? 구제구명 받을 정도로 뚝배기가 깨져나간 그 나라가 어떻게 1등이라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가 이번 경제 성적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의심이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망했다던 그리스가 1위고 2등이 우리 대한민국? 뭐지? 개꿀잼 몰카인가? 순위를 거꾸로 매긴 게 아닐까? 진짜 경제 성적 앞에서 1등, 2등이 아니라 뒤에서 1등, 2등을 잘못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파산, 국가 부도의 아이콘, 이 그리스가 1등인 거 보면 1등일수록 안 좋은 지표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저효과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불지옥까지 떨어졌었던 그리스는요, 최근 몇 년 전부터 차차 경제가 회복되고 있었기에 2023년
한 해 경제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요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적 1등 그리스 형님만이 가졌던 압도적인 경제 지표가 바로 이 주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1등을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경제 성적 3위였던 미국의 주가 수익률이 4.3%인데요 2위인 우리 킹한민국 주가 수익률이 7.2%. 헌데 1등인 그리스의 주가 수익률이 무려 43.8%입니다. 와, 이거는 범접할 수가 없네 진짜. 이러니까 1위 하지. 진짜 낭만이 있는 주가 수익률. 어느 주식에 돈을 넣었어도 무조건 엄청나게 벌었을 겁니다. 진짜 여태까지 그리스 대체 어떤 삶을 살다 오신 겁니까? 지옥에서 나오니까 엄청나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스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친시장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투자자들은 그리스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수익률 오지게 올라갔고요. 최근까지 국가 부실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국가로서는 이 그리스 놀라운 결과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2023년 경제 성적은 대강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2022년 작년 걸 안 꺼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 성적은 어땠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작년 이코노미스트의 발표를 보니까 일단 작년에도 1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나라가 그리스였습니다. 진짜 얼마나 망했었길래 매년 1위를 하시는지 신들의 나라 간리스. 일단 넘어가고요. 대한민국은 어디 있냐? 쭉쭉 내려보니까 OECD에서 대한민국은 21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와, 1년 만에 21위에서 2등으로 올라간 거예요. 엄청 잘한 거지? 알고 보니 사실은 내가 경제 우등생?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2022년 성적표하고 2023년의 성적표가 아주 좀 많이 다르거든요. 5가지 경제지표 기준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도에는 5가지 지표 중에서 정부 부채 항목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성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2023년도에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 우리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빚이 정말 많습니다. 빚이 많긴 해. 최근 뉴스로는 국가 총 부채가 6천조를 넘어섰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경제 주체별로 정부고 가계고 기업이고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안 오른 부채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총 부채 비율이 플러스로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중과율은요 4.9%로 나홀로 플러스를 찍었죠. 남들은 부채 다이어트 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부채가 늘었어요. 폭탄 중에 폭탄이라는 가계부채마저도 2천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올 2분기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한 민간 분야의 빚은 명목 GDP의 2.26배 수준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코노미스트의 경제 성적에서요 이 부채 관련 지표가 2023년도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2위는커녕 21위 아래로 폭삭 주저앉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하필이면 올해가 우리 대한민국의 유리한 지표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2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부 부채, 가계 부채 분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끔찍하게 이를 데 없거든요. 비단 부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새 뉴스 보면 우리 대한민국 PF 사태도 터지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도 시원찮고 반도체 시장도 자동차 시장도 요새 눈에 보이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뭐 기저 효과고 지표가 뭐가 빠졌고 어찌 됐던 간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2등이라고 하니까 잘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크리스마스, 연말 행사, 연초 행사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 하나 둘 셋.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